저는 오늘 저희 발표해드릴 내용이 첫 번째로 저희 쪽 회사에서 나온 NFC 솔루션 중에 이제 다이나믹 태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NFC라는 제품들이 보면은 태그와 RFID 위주로 사용이 됐었는데 그것 외에도 이제 내 시스템 안에 NFC로 인증된 결과를 내보냈을 때 그걸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먼저 좀 RFI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안테나가 있는 수신부 제품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는 리더가 있을 때 리더에서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이 제품이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RFID인데요. 이제 뭐 보시면 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해서 당연히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RFID 방식들이 이제 일레이로 안테나 안에 칩을 넣어서 제품 안에 넣으면 리더를 가지고 인식을 해서 이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물류 같은 것에서 제품이 몇 개가 있는지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RFID 이제 시스템 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태그로 시스템 없이 안테나와 저희 RFID IC만 있을 때 그냥 로지스틱 개념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제품 내에 MCU와 시스템 자체를 놔두고 이제 TX 쪽에서 에너지를 보내면서 RFID 송신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의 정보를 가지고 내 제품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좀 RFID 기술을 이용해서 좀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밑에 보시는 포스 단말기도 쉽게 말을 하면은 NFC RFID 기술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 제품이 이제 내 제품이다 아니면 이 제품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페이크 제품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짜 제품을 선별해낼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오래전서부터 프린터 쪽에서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 자동차 억세스, 그러니까 차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NFC라는 게 제품에서 흔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스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휴대폰에 NFC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페이와 몇 가지 기능들만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NFC 기능을 확장을 해가지고 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제 원래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내 차키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차키 없이 폰으로 문을 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거 외에 그냥 안드로이드 제품에서는 원래 다 사용이 되었던 것들인데 이게 사실 NFC 기술이 안드로이드에서만 다 확장이 됐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기술이어서 사실은 NFC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못했어요. 근데 애플 쪽에서 이제 시장을 점점 열게 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뭐 NFC 스탠다드가 있는데 뭐 제품별로 우리 뭐 ST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이 RFID 뭐 NFC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서로 프로토콜을 맞춰놔서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에서 나온 NFC IC라고 하더라도 서로 인식할 수 있게 포럼이라고 해서 공통된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일종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를 이용을 해서 그쪽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도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NFC 포럼에 타입 2와 타입 4, 흔히 말하는 타입 5를 이용을 해서 ISO 14443이라고 하는 ISO 스탠다드하고 같이 맞아 규격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제품들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ISO 15693 제품하고 1443 제품인데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ISO 1443은 거리가 좀 더 가깝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좀 더 빠르고요. 15693은 좀 더 롱레인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조금 더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거 외에도 이제 NFC가 서로 성수신을 하려면 우리가 편지 규격상에서 인사말과 내용과 마침말 이런 규격들이 있듯이 NDEB이라고 해서 NFC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규격 형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NFC 포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맞춰서 NFC 엔뎁을 가지고 뭐 URL을 연결한달지 아니면 텍스트를 띄운달지 혹은 뭐 SMS를 연결할 수도 있고, NFC를 통해서 쉽게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페어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크게 NFC 모드가 이제 리더와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 이 두 가지로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리더가 보통 그 교통카드 사용할 때 그 교통카드 단말기가 바로 그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폰이나 카드를 사용할 때 그 폰이나 카드가 폰이 카드로 역시나 동작을 하게 되고 카드가 카드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카드 노드 그리고 리더 모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드 이멜리에이션 모드라고 말하는 것은 그 폰이 직접 카드로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 심카드에 있는 그 심카드에 있는 그 정보를 폰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확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NFC 기술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뭐 URL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제품의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폰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깅을 통해서. 그리고 뭐 비즈니스 카드 쪽에도 연결을 해서 뭐 비즈니스 카드랑 태깅을 했을 때 그 정보가 그대로 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관련돼서 좀 요즘 들어서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의료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압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혈류랑 이제 그 혈액을 채취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혈액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바코드를 통해서 찍어야 되는데, 바코드보다 NFC가 훨씬 인식률도 높고, 그리고 NFC를 통해서 태깅을 할 경우에 환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뭐 의료 쪽에 특히나 혈류와 관련된 그런 그 환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시스템에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홈 어플라이언스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보면 스타일러스라는 제품에서 보면은 그 각 옷별로 이제 세탁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세탁을 하는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태깅을 하면은 바로 그 제품의 정보가 이제 파라미터가 세팅이 돼서 스타일러스나 아니면 세탁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세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에어컨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에어컨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기사님이 직접 가셔서 커넥터를 꽂아서 뭔가 오류가 있을 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방문을 하셔서 했어야 됐어요. 근데 NFC를 이용을 하면 폰에 있는 LTE망이나 와이파이망을 이용을 해서 내려온 정보를 이제 NFC 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그런 와이파이나 이런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돼 있는 홈 어플라이언스의 데이터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린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정품 인증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프린터 쪽에서는 특히나 비즈니스 모델이 주로 토너 쪽에서 이제 빌링을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토너 자체가 이제 정품이 안 될 경우에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정품 인증을 태그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페어링 쪽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FC는 또 이제 억세스 컨트롤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흔히 사용하는 아이디 카드나 아니면 호텔 억세스 이런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테슬라 그 외에 이제 벤츠 E클래스나 이런 쪽에서도 차키 없이 폰을 이용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NFC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점점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NFC를 이용을 하면 이제 와이어리스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NFC에 있는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무선으로 짧은 거리로 근거리 통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흔히 얘기를 하시기를 만약에 홈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뭐 자동차 쪽에서 사용을 할 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에 비해서 이제 근접거리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사용성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NFC가 그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동차 도난이에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통신이 돼서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차 문이 열린달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근거리에서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가까이 돼야 동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해킹을 하려면 그 해킹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그 상대방의 휴대폰에 폰을 가까이 대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걸 와이파이로 쏴서 이쪽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기 두 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딜레이 타임을 줄여버리면 실질적으로 해킹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근데 그 외에 비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신호를 상대방이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만 하면 언제든지 해킹이 뚫릴 수가 있어요. 네, 물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NFC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시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이게 ST25DV라고 이제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태그라고 해서 MCU 쪽의 데이터를 내 시스템 안으로 NFC를 통해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있는데 NF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제로 파워를 지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벽에다가 뭔가를 매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 때 배터리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10년, 20년 사용을 할 경우에 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을 하면 리더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가 전혀 없는 배터리 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그 MWC에서 나온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건축 쪽에서 IoT 쪽에서 이제 건물 벽 안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을 이제 건물 안에 저항값의 변화 차이로 읽어내는 거예요. 비파괴 검사로. 근데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을 벽에다 매립을 해버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거든요. 5년 뒤, 10년 뒤에도 물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배터리가 전부 다 이제 방전이 돼서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한 게 이제 NFC고요. NFC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리더에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저항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받아내서 실제로 내 단말기에서 이것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패스트 트랜스퍼 컨트롤이라는 이제 패스트 트랜스퍼 모드라고 하는 이제 파일 전송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구축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는 256바이트 버퍼를 이용을 해서 NFC로 파일을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보통 사진 한 장 정도 전송되는 한 10초 정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홈 어플라이언스나 뭐 이런 쪽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NFC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NFC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하이엔드 급이 아니면은 와이파이를 넣기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NFC 솔루션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30%, 40% 심지어는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은 비용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딩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엔지니어 분이 직접 내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고장 모드를 진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저희 신제품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서 이제 크게 나와 있는 이전 제품과의 차별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ST25DV를 가지고 접근하는 마켓이 크게 이제 스마트 인더스트리와 스마트 홈, 이제 IoT,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이제 매니팩처링이나 로지스틱 쪽에서 NFC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물론 의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RFID를 통해서 이제 트래킹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지금 그 LED 라이팅 쪽인데요. 이쪽은 그 LED 라이팅이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를 세팅을 해놓고 사업자별로 밝기나 아니면 조도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작업자가 이 저항값을 다르게 세팅을 해서 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데 이제 보드를 무선 이제 통신할 수 있는 NFC 보드를 거기 안에 넣고 폰을 가지고 이제 단말기로 마지막 단에서 소프트웨어 세팅 값을 NFC로 태깅만 해주면 값이 쉽게 읽히니까 쉽게 말해서 휴먼 리소스 인력을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좀 더 줄일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이 좀 더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값을 파라미터를 세팅하거나 프로그래밍을 NFC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린터 쪽에 아니면 뭐 블루투스 스피커 쪽에 폰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페어링을 할 수 있도록 NFC로 쉽게 구현을 한 겁니다. 보통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제 블루투스를 세팅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같은 부가적인 기능으로 단지 태깅만 해주면 이제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로 세팅이 가능한 거죠. 네, 동시에 그리고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 좀 굉장히 뜨고 있는 시장이고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의류나 특히나 이제 그 지갑 아니면은 뭐 백 이런 쪽이 이제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의류나 이런 고급 브랜드 쪽이 프랑스 쪽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 저희 본사 어프로치를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빌링이 점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짝퉁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이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진짜냐 가짜냐를 잘 구별해내서 가짜 제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가짜 제품들이 점점 진짜처럼 진짜로 만들어서 그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 유럽적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백이나 의류 쪽에 저희 태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가 태깅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진짜 제품인지 아닌지를 감별해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게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많이 되고 와인 쪽 브랜드 쪽에서도 몇 개 출시가 됐었어요. 실제로 그 중국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가짜 제품들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별해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소믈리에도 구별해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데 병뚜껑 마개 쪽에다가 브랜드 이제 태그를 넣어놔서 태깅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진짜다라는 걸 감별해내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쪽에서 RFID 행사를 가보면은 이게 맥주나 이런 쪽으로도 확장이 돼가지고 재밌게 뭐 태깅을 했을 경우에 이제 3D로 이 제품이 맞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렇게 좀 재밌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제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기술로 NFC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오퍼튜니티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고급 브랜드 쪽에서는 이런 쪽의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움직여져 나가고 있다는 걸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NFC를 통해서 이제 노트 투 노트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 개념이 좀 더 확장돼서 뭐 페리페랄로 센트럴 로드를 이용을 해서 뭐 스타로 구축이 가능한달지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큐어 방식으로 이제 ST25 이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시스템을 좀 더 확장을 해서 BLE나 로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NFC를 통해 뭐 데이터 커넥션이나 아니면 페어링 같은 기능들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저희 회사의 다른 제품들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리스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ESL이나 E-잉크 쪽에 그 NFC를 넣어서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중국 쪽에서 한지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만들어낸 전통 기술인데 문제는 그 종이 한 장이 굉장히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한 장당 몇만 원 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인데 이제 그 전통 종이를 가짜 제품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 제품을 찾으셔서 저희가 그 반도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종이 회사까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태그를 그 종이 안에 넣어서 태깅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내는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제 배터리 리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배터리가 없더라도 이 제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원을 그 리더나 폰을 통해서 줄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외 오토모티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동차 억세스 도어 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유럽 쪽에 가보시면은 그런 차들을 좀 보셨을 텐데 테슬라 외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대형 OEM 회사들에서도 점점 NFC로 차키를 이용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차키가 필요 없는 자동차가 점점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NFC를 센서로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시면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이 제품에다가 NFC를 넣어서 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제품의 연식이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그 인도 쪽에서 저희 쪽의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국가에서 보호식수가 있잖아요. 보호식수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노이다주에서만 그 보호식종 나무가 2억 개가 넘는데요. 그거를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NFC 태그 장치들을 놔둬서 좀 더 빠르게 태깅을 해서 이 제품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로지스틱 개념으로 숫자를 잘 셀 수 있도록 그 NFC를 이제 나무 쪽에도 이제 넣어서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웨어 업그레이딩을 이제 제품을 NFC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개념입니다. NFC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딩 외에도 뭐 그 외에 뭐 워런티나 아니면 고장 모드, 특히나 LCD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 LCD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고장 모드 같은 거를 뭐 이 표시를 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다라는 거 판별할 수가 없는데 NFC를 통하면 LCD가 있는 폰을 통해서 고장 모드 진단 같은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라벨 쪽에다 NFC 태그를 넣어서 트래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ST25 시리즈라고 해서 저희가 태그나 리더 그리고 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NFC 컨트롤러까지 모든 제품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IoT나 스마트 드라이빙 그리고 웨어러블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저희 쪽이 이제 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제품이 이제 NFC 다이나믹 태그 그리고 태그 제품 CQ NFC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심카드나 이런 쪽 뱅킹 쪽에 사용되고 있는 NFC 기술, 그리고 그 외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NFC 컨트롤러, 그리고 그것들을 읽을 수 있는 포스 제품들에 들어가는 리더까지 모든 제품들을 ST는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태그나 다이나믹 태그 리더를 이용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흔히 말하는 이제 MC와 함께 내 시스템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서 나온 데이터 RFID 기술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태그에서 다이나믹 태그로 또 그것들을 읽을 수 있는 리더로 제품들을 저희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제품군을 보면 뭐 홈 어플라이언스도 있고요, 헬스케어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류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닌텐도 쪽에 NFC를 넣어서 이제 태깅을 하면 쉽게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환경에 나의 친구들이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셋 트래킹은 오랫동안 사용했던 NFC 기술이고, 그리고 교통망에서도 그렇고요. 오토모티브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어 억세스 쪽에서 지금 점점 써야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 단말기,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그리고 LED를 비롯한 인더스트리얼 쪽에서도 NFC 기술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보시면 태그와 다이나믹 태그 제품들 중에 여기 TV라고 있고 TA라고 되어 있는데요. V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NFC 타입 5에 타입을 이제 로마 숫자로 하면 V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NFC ISO 15693에 매칭되는 타입 5에 매칭되는 태그 제품이고, A는 1443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DV에서 다이나믹 태그의 D자를 따왔고요.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존 제품으로 M24 LR, SR 제품이 있는데 뭐 데이터 전송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하베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실 때 ST25TV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퍼와 256KB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NFC의 다이나믹 태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VW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LED 제품 쪽에서는 MCU를 앞단에 두고 뒷단에다가 이제 PWM PMIC를 넣어서 이제 전원의 파워를 컨트롤했는데 MCU를 날려버리고 직접적으로 이 NFC 다이나믹 태그가 PWM 신호를 PMIC에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면 MCU를 빼게 되니까 코스트 다운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해서 이 제품이 출시가 됐고 현재 이 제품은 이제 오스람이나 우리 보는 그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 전구 쪽에서 필립스나 이런 쪽에 그 라인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ST25DB/W 같은 경우에는 LED 외에도 혹시 PWM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실 때 이 제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아까 뭐 URL 링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탭 앤 플레이, 그리고 워런티 같은 것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그리고 그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제 NFC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트랜스포트 쪽에서는 오래전에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셋 트래킹, 네, 그리고 와이어리스 페어링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노드 투 노드, 그리고 아니면은 그 스타 루트 같은 NFC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노드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파라미터 세팅도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파라미터 세팅도 NFC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메인티넌스나 서비스 쪽에서도 그 NFC를 통해서 LCD가 없는 제품에서도 이 제품의 고장 모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탭 앤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데이터 로깅 같은 것도 가능한데 최근에 나왔던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러닝머신이랑 연동을 해서 워치를 태깅을 했을 경우에 내가 걸었던 속도, 뭐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이 서로 그 제품 시계하고 휴대폰하고 동시에 그 러닝머신하고 서로 연동이 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로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뭐 굉장히 재밌는 제품들이 많아요. 뭐 스마트 보온병이라고 해가지고 온도 로그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어머님들이 사용하는 젖병 쪽에서도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서 출시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좀 그리고 메터링 쪽에서도 그 가스나 전기 메터링 쪽에서 직접적으로 건치머니 이렇게 수기로 표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NFC를 넣어서 그냥 검치머니 태깅만 하더라도 쉽게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게 제품을 구현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휴먼 리소스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페이먼트 쪽에서는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토모티브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넥티드 홈 쪽에서도 이제 폰을 태깅을 하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페어링이나 아니면은 그곳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읽어드릴 수 있을 때 NFC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닌텐도나 아니면 그 외의 게이밍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아이들 그림책이나 이런 데서 태깅을 하면은 뭐 동물 울음소리가 나온달지 아니면 동화 이야기가 나온달지 하는 식으로 태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어플리케이션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보쉬나 그 다이슨 쪽의 헤어드라이어 쪽에서도 거기 들어가는 액세서리 전동 드림이나 아니면 그 스타일링 헤어빗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도 가짜 브랜드에 대해서 좀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 태그를 넣어서 전동 드릴 끝부분과 그 드릴 액세서리 끝부분에 태그와 리더를 넣어서 꽂았을 때 이것이 정품이 아닐 경우에 동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UHF 리더를 통해서 이제 로지스틱 관리는 의류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저희 쪽에서도 UHF 리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국 시장 외 중국이나 유럽, 미국 시장에서 좀 더 어플리케이션이 NFC 쪽으로 다양한 건 사실이에요. 좀 NFC 같은 경우에 유럽 쪽 고유의 기술이라서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그 검침원들을 이용한 그 파라미터 세팅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뭐 브랜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관련해서 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태그나 다이나믹 태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뒤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뒤쪽에 오셔서 그 명함을 주시면 저희가 좀 선물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